안녕하십니까. 그 프린트 나눠준 거는 사실은 그 우리 요약집에 뒤에 있는 겁니다. 기출지문인데, 그 요약집을 가지고 하려다가 그건 해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그냥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이 실제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본지문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새로운 뭘 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뭐 상관 모르는 걸 막 어려운 걸 갖다 막 정리하고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공부가 좀 되신 분들 특징이 막 되니까 공부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깊이 가는 겁니다. 어제도 안산 수업하는데 거기 수강생 한 분 여자분이 저기 2차 하신 분인데 공부를 세법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질문한 내용이 항상 틀려요. 그분은 다른 분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건 다 아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에 이제 저희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건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계속 이제 수업할 때마다 꼭 오시거든요. 몇 번씩 오십니다. 어제도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확히 정리해서 맞추면 된다. 그래서 하여튼 10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을 뭐 이렇게 따로 정리할까 했는데 지금 뭐 이론 하나 뭐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기출지문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는 뭐 특강 같은 것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를 보시고 요약집은 그냥 뭐 그냥 뻘쭘할 그냥 있으면 뻘쭘할 것 같아서 갖고 오라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 책을 보고 설명할 때 책을 보고 찾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설명할 때 막 이렇게 책을 찾는데 그걸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책을 보고 찾았어요. 근데 찾아도 보면 뭐 하냐는 거죠. 그게 책에 있는 거 눈으로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찾는 동안에 저는 진도를 떠나가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반박자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앉아서 책만 찾다 가는 거예요. 뭔가 공부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에서 듣는 걸 집중해서 듣는 게 최고, 그게 최선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은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설명만 쭉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일단 그 1장의 조세통령 보시면 조세의 분리학은 1번에 그 등록면허세에 관한 얘기가 나와있죠.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겁니다. 국세, 지방세. 그럼 우리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국세, 지방세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과세 주체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과세 주체라는 뜻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세금 부과하는 주체는 누가 있다겠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 주체가 국가인 거고 얘는요 지자체가 과세 주체인 거죠. 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보시면 얘가 지금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국가가.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과세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할 때 과세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일단은 무조건 전국인 거죠. 왜? 국가가 하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니까 과세 범위가 어떻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는 다시 뭘로 나눈다? 특강도와 시군구로 나눈다. 특강도, 시군구로 나눈다. 이 말은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있고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특강도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세의 대표 주자가 재산세인데 이 중에서 등록세는 뭐라고 되어 있다? 등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고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도세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는 항상 자치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구세 그러면 뭔 뜻이에요? 특별시, 광역시는 구세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자체는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이 등록면허세였는데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요. 얘가 이 특강도세라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전체, 도 전체를 과세 범위로 하고 얘는 시, 군, 구를 과세 범위로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과세가 되고 얘는 시, 군, 구별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재산세 파트 공부할 때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재산세를 내면 뭐 떠냅니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도 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그런 기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 그러니까 합산할 때 토지 중에 이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죠. 별도 합산 대상. 이게 이제 합산하는 얘기죠. 합산. 근데요, 얘는 재산세도 내고 뭐도 내요? 종부세도 낸다 그랬죠. 그럼 얘도 합산이고 얘도 합산입니다. 자,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러면 얘가 재산세도 합산하고 종부세도 합산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그렇죠. 얘는 무슨 세고? 지방세고 얘는요? 국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상에 나왔을 때 당연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합산을 한대. 그럼 얘는 재산세는 어떻게 합산해? 시, 군, 구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만약에 재산세가 특광 도세였으면 합산을 어떻게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전체를 과세범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합산도 그렇게 가는 거고 과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어떻게 합산해? 전국 합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지방세 자체에서 예를 들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에서 지문상에 전국이나 국내란 말이 나오면 읽을 것도 없는 겁니다. 걔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구분되는 게 공시가격 같은 거 용어가 구분되죠. 공시가격. 그죠? 같은 공시가격인데 얘는 뭐라 그러고? 기준시가 그러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같은 금액인데 용어는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걔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죠? 사람 중심. 그래서 얘는 납세지가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거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국세니까 그 주소지 관할 어디? 납세지가 어디야? 세무서 그래야 되는 거고 지방세는 어떻게 해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나 시군구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재산세 납세지 할 때 주택은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주택은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야? 주택의 소재지. 사람이 아니라 그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기출문제에 납세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린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건 맞으라고 되는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주택이 나왔어요. 뭐라고? 주택은 그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그랬어요. 무조건 틀린 거죠. 왜? 소유자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그냥 무대뽀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앞뒤가 맞게 돼 있는 거야.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그죠? 사고 파는 세금이 그러면 사고 파는 거니까 취득세고 양도세는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왜? 한쪽에 사니까 한쪽은 뭐를 해?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쉬운 건데 일단 공부를 안 하다가 세법 어려운 게 막판에 하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이 몰빵을 하거든요. 공시세법은 뒤에 막 7월, 8월 이때 가서 막 시작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 왜? 그럼 그때 가서 기본 개념 이해를 언제 하는 거죠? 문제는 풀고 나가야 되는데 7, 8, 90에는 벌써 뭐예요? 이미 기본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게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 헤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학원 특징이. 근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 알고. 왜 이런데?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 지방세. 그럼 나온 김에 국세, 지방세 구분해 보면 지방세는 11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고 또 뭐 있다. 지방이니까 굳이 얘는 외우지 않아도 지방자가 붙으면 자동으로 지방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실월세, 주민이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그래서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 그리고 구세가초 레저세 이렇게 됐죠. 그래서 11개가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1번은 뭐 맞는 얘기죠. 지방 등록물세 특별시세 세목이 아니다. 그죠? 맞죠? 얘는 구세다. 그렇죠? 그다음 2번부터 이제 거기는 쭉 뭐가 나와요? 가산세, 가산금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가산세, 가산금 할 때 계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총론에서 그 가산세와 가산금 용어 정의가 시험에 언급이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징수 방법이 우리는 신고납부와 보통 징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안 했을 때 나온 게 뭐다? 가산세가 나오고 여기가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가산세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종류도 신고 안 했을 때 되는 게 있고 납부 안 했을 때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일반 무신고는 몇 %라고 했어요? 20%, 과소신고는 10%, 그 다음에 부당 그러면 납세는 40%고 납부는 1일 만분의 3. 이때 지방세의 경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가 100분의 70으로 한다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은 뭐다? 보통 징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등록세 할 때마다 뭘 합니까? 그 할 때마다 특징이 얘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 징수고 가산세 부과 아니면 전부 다 신고 납부다. 그 부분 기억하시라는 게 그 얘기고, 가산금은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인데 얘도 종간 두가 있다. 일반 가산금하고 뭐가 있다?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일반 가산금의 뜻은 납부기한과 관련된 겁니다. 올해가 이번 달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나와 있죠. 고지서 받으시죠? 그러면 이달 말까지 안 내시면 자동으로 붙는 게 뭐다? 일반 가산금 3%입니다. 이 말은 결론 무조건 30일까지 안 내면 자동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 나갈 때 뭐가 같이 나간다? 납기 후 금액에 얘가 붙여서 같이 나가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이때까지 안 내면 고지서 또 다시 내보내야 되니까 한 장에 미리 내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게 이거고, 중과상금은 뭐다? 그 기한 지나고 얼마? 1개월이 뭐? 경과할 때마다 한 때마다 얼마씩? 1.2%씩 추가되는 게 뭐다? 중가산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가끔 문제 풀 때 왜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한 문제 풀어봤잖아요. 근데 이 중가산금 할 때마다 항상 틀리는 게 뭐냐면 개월수를 좀 헷갈려 하거든요. 몇 개월이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 지문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월수라는 건 예를 들면요. 9월 달까지 내는데 이 사람이 12월 31일 날 냈다고 해봐요. 세금을. 그럼 중과상금을 낸다 치면 몇 개월 지났니? 라고 따질 때 얘는 몇 개월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개월, 3개월 나오는 이유가 이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과상금의 뜻은요. 여기 뭐라고요? 1개월이 뭐라고? 경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달이 지날 때마다. 그럼 무슨 얘기야? 그 달이 지나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그 지난 전달 지난 거에 대해서 1.2%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중요한 건 1개월이기 때문에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1월 1일, 1월 31일, 1일하고 3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월 달? 1월 달, 2월 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지문상에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날 때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한 지나고 자 보세요. 9월 달이죠. 그럼 지난 달, 10월 달 지난 거에 대해서 지났잖아. 지난 거에 대해서 1.2%. 11월 달 지난 거에 대해서 1.2%. 13개월이 되려면 어떻게 돼? 12월 달이 지나야지 지난 거에 대해서 1월 달에 그까지 3개월 내는 거죠. 근데 12월에 돈을 냈잖아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날짜는 상관없는 거지. 12월이 뭐 해야 돼? 경과가 돼야지 한 달이 또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3개월 그러면 안 되고 2개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대뽀로 그냥 30일이니까 대충 생각해서 30일이면 거의 다 지났으니까 얘는 3개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지문에 1개월이 경과 지날 때마다라고 돼 있잖아. 그게 지날 때마다 지난 거에 대해서 1.2%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개월이 되는 거죠. 말뜻이 그렇다는 거죠. 얘는 근데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중가상금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국세는 기준이 얼마다?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상금 얘기고, 이것도 나올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 한 장에 여러 개가 같이 나간다 했죠. 재산세 나가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중과상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토탈 금액이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아니라 그 2번부터 보시면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잘못해서 낸 거니까 얘는 감면 안 해주겠다. 이 맞고. 3번은 국세를 납세 고지에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여기까지 딱 읽으면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일반 가산금, 납부 기한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몇 프로가 나와야 돼? 3%, 100분의 3. 맞죠? 4번은요. 지방세 중가산금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도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지방세니까 얼마?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럼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자, 그 다음 6번은 과표와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에 이를 신고하는 때는 과세권자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뭐다? 종합부동산세이다. 맞나요? 네. 일단 얘는 보시면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고지서가 나온다죠? 그죠? 그럼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원칙이니까 만약에 15일까지 세금을 안 내시면 이때 뭐가 나온다? 가산 뭐가 붙어? 금이 붙죠. 고지서 나오니까 가산금 묻겠죠. 이게 원칙적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고지서 나온 돈 냈어. 그럼 끝나는 거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면 나중에 가산금 추가해 나오면 또 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뭐?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얘는 근데 뭐다? 의무 규정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부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일했죠.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무 규정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고지서 나온 거 돈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 왜 신고 안 하고 그냥 돈 냈어? 너 한번 가산세로 죽어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얘가 무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과소신고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때 얘는 부과가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얘는 나올 수 있다. 왜? 요 말뜻은 뭐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고 그냥 그런 거죠. 무신고는 당연히 부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닌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내라.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다? 과소신고의 의미는 뭐다? 얘가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적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적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요? 이미 신고한 상태니까 이 부분은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무신고는 안 나오지만. 근데 물론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러면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뭐다? 요게 이제 뭐예요? 고지가 이미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지 됐으니까 요거 보고 요거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죠. 고지된 것도 있고 내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럼 뭘로 간다? 내가 이걸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고하는 순간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요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부분이 시험에 언급이 됐던 거죠. 6번은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이다. 이렇게 되고 7번 재산세 부과세는 지방교육세로 하고 재산세액이 20% 부과한다. 그죠? 재산세 부과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나요? 그죠?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붙고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죠? 이걸 붙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농특세 20%. 같은 농특세인데 양도세도 농특세 붙죠? 그럼 얘는 뭐가 붙는다? 네, 감면세액이. 감면세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면의 경우는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를 내라는 의미라겠죠. 이 비율은 전부 다 뭐다? 농특세만, 취득세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20%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외울 필요 없고 대신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문상으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다음 중 농특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에 관련 없는 조세 뭐예요? 재산세. 왜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가 붙죠. 얘는 그냥도 붙지만 그러니까 관계없는 건 얘입니다. 결국은 부가세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농특세 10% 얘는 두 개가 붙는다. 이 지방교육세는요. 자,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유가 있다. 왜? 이거는 과거에 어디?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과거에 등록세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무조건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붙는 건 아닙니다. 왜? 이 두 개가 붙는 건 뭐예요? 과거에 뭐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냈던 애들이 통폐합되면 둘 다 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뭐도 내야 되고 지방교육세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취득세 내게 되면 여기 농특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간주취득 같은 거죠. 자, 간주취득은 뭘 부과 안 한다? 지방교육세 부과가 안 됩니다. 왜? 간주취득은 뭐래요? 지목 변경하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등록세를 안 냈었겠지. 하지만 뭐를 냈어? 가액이 증가되니까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주취득은 그래서 세율이 뭘로 가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가는 겁니다. 왜? 이 세율이 몇 %다? 2%거든요. 그러면 취득세가 원래 2%였으니까 요건 내야 되니까 이걸로 가는 거죠. 얘는 안 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취득세를 내게 되면 여기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등록세 원래 안 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냈는데 여기 붙은 지방교육세를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주취득은 부가세가 뭐만 붙는다? 농특세 10%만 내고 뭐는 안 내요? 지방교육세는 안 내요. 그럼 우리가 지문상에 보면 지방교육세 해놓고 가로치고 간주취득은 제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아니 얘는 원래 등록세 안 냈으니까 여기 붙던 지방교육세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붙고 세율은 당연히 뭘로 가고 2% 중과 기준세율로 간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내용상 보면 당연하게 맞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외워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항상 뭐라고 나오면 지문에 그 재산세액 해놓고 가르치고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지역부는 제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재산세가 100만 원 나오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2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120만 원 나왔다는 거죠? 120만 원. 이랬을 때 이 부가세 20%는 어떻게 한다? 요 금액에 대해서만 20% 본다는 거죠. 왜? 얘는 원래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지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계산이 되면 요거하고 요걸 계산해서 합해서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부과 대상이 되면 그 세금을 계산해서 원래 재산세와 요걸 합해서 이름을 뭐라고?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을 그냥 재산세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120 이렇게 나와도 부가세 자체는 어떻게 한다? 얘는 같이 나가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요 자체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도시지역부는 제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7번은 어쨌든 부가세 보시면 되고 8번은 거기서 이제 보시면 취득 단계에서 부담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리고 양도했을 때, 그죠? 양도했을 때 이 단계별로 내는 조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시험도 물론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봤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이거는 우리 외우지 마시고 외웠죠, 이거. 취득과 보유 단계만 공통인 조세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그죠? 얘는 취득세도 붙고, 보유세인 재산세도 부가세로 붙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조세 뭐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임대소득이 나는 붙고 양도세 붙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 양도에 붙는 게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 그죠?
인지세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매매했을 때 그때 붙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유는 들어가진 않고 세 군데 공통인 것보다 취득보유 양도 세 군데 공통인 건 농부지 그랬죠.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8번은 재산세 농특에서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세금 모두 그러시겠죠. 그럼 뭐예요? 농특세 들어가죠? 농특세, 농특세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그쵸, 지방교육세, 그리고 인지세도 취득하고 양도 관련 조세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면 농특세, 인지세,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이렇게 들어가죠. 이 세 개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입니다. 물론 이때 실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냐면 박스 처리해가지고 5개 집어넣고 기역, 니은, 디귿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누가 봐도 보유세죠. 그냥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 읽을 때 되게 쉽게 보시는 게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간 골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5개 지문 중에서 재산세, 종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오히려 얘는 몰라도 내가 아는 걸 이용하면 되죠. 왜? 이거보다는 재산세, 종부세가 취득과 관련이 없다는 건 이거 더 쉽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꼬꼬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 인지세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안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어요. 5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 얘는. 그럼 그거 고르면 답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 세목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다고는 3개 공통인 거 뭐가 있다? 농부지.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이거는 총론 파트에선 중요합니다. 왜? 처음에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총론 파트에서 한 번 언급이 되면 그 부분이 연장 2년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총론은. 근데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는 그래도 총론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총론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뭐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겠죠. 성립 시기도 있고 뭐도 있다. 확정 시기도 나오고 그럼 더불어서 뭐도 나와요? 소멸 사유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겠죠? 확정 시기는. 이런 뭐만 알면 된다? 징수 방법만 알면 됩니다. 징수 방법. 우리가 세금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조세가 있고 부가죄의 조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언제 확정된다? 이거 신고했을 때. 끝.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 확정돼? 취득세. 응? 그죠? 종합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양도세도 신고했을 때 그런 거죠. 재산세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 2개죠. 뭐,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조심하면 돼. 얘네들은 부가주의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신고는 하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되는 조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립 시기는 간단하죠.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고요?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그대로 읽으면 돼요. 등록세는 언제 낸다고요? 등기 등록할 때 내죠. 그럼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얘는 언제야? 과세 기준일 그래요. 얘는 1타 세피죠? 왜? 여기에 따면 당연히 누구 따라가? 종합부동산세 따라가고 거기다 뭐 또 따라가? 여기에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같이 갑니다. 왜? 어차피 이건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다.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나 또 뭐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뭐 했어? 얘네들은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 했죠? 과세기간. 그래서 뭐 했나? 그 정해진 과세기간이 뭐?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물론 법적으로 과세기간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한 기간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가고요.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세는 대신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2번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가지고 걔네들은 그 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상속세는 무조건 언제다? 돌아가신 날. 상속은요, 무조건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그러시면 돼요. 기간 그러니까 시점은 항상 돌아가신 날이고, 얘가 상속이란 말 나왔을 때 뭐라고 나면 언제까지라고 물어보면 뭐다? 무조건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된다. 증여세는 여기는 돌아가신 거고 여기는 주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는 특징이 뭐다?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럽니다. 인지세는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나 아니면 자동 등록 같은 걸 때 사다 주잖아요. 우리한테 사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액을 미리 얘기해 주죠. 얼마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낼 인지세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그럼 사다 주면 딱 붙이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부가세가 뭐가 있습니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부가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납세 의무는 성립이 될 수 없다. 누구 따라간다? 본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따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뭣도 안 내? 부가세도 안 내. 그러니까 가산세도 부과를 안 합니다. 있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산세 자체도 뭐예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성격은 누구?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하나 더면 뭐 수시부가 하는 조세 있죠. 그런 얘는 뭐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식이고 이게 확정식인데, 확정식에는 뭐만 조심하시라고? 상속증여세는 신고는 하지만 확정식은 언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다. 그거만 주시면 되죠. 그럼 지금 이번에 1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그 박스에 있는 게 뭐예요? 소득세는 언제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그 지급하는 때 아니고, 틀렸고, 그죠? 니은, 농특세는 과세기간이 그러면 안 되고, 리을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똑같죠? 그 과표가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야 되는 거죠? 틀렸고. 디귿 재산세 맞고, 지방교육세도 맞고, 수시부가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 질문이 이제 시험을 내보면,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수시부가 하는 때 이렇게 내버리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가정이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수시부가 하는 조세는 수시부가 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은이 맞는 얘기고 기억하고 니은이 틀린 거죠. 자, 2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데 성립한다. 맞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요? 과세 기준일.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을 말합니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넣고요, 과세 기준 한다면 여기다 7월 1일을 만듭니다. 6월 1일.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과세 기준일의 뜻이 모든 세목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그러면 안 됩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그렇다는 얘기지. 이 말뜻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근데 그 날이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어때는 7월 1일도 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부 주민세는 7월 1일이고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조건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6월 1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뭐야? 재산세 종부세니까 걔는 언제가 기다? 6월 1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되죠. 부가가치 신고 납부 주세니까 그죠? 근데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장에 예보할 때 수입 신고할 때 5번도 맞는 얘기죠? 6번은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했을 때 그러면 안 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러셔야지. 이런 거 조심하면 돼. 6번. 그것만 조심하면 틀릴 일 없죠. 6번 틀렸고. 7번은 등록세는 언제 성립하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확정은 언제 된다? 이런 건 7번 같은 건 읽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아니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써 있잖아요.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걸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왜? 등록세 신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있으면 읽을 거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 8번은 인치세는 문서 작성할 때 성립한다. 맞죠? 그리고 9번은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를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것도 맞고. 10번은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시오. 이게 그냥 답이 딱 디귿 나오죠. 왜? 일단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정답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고 재산세인데 그 다음 뭐래요?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확정되는 주세 뭐예요? 재산세지. 왜? 취득세는 신고할 때니까. 답은 이런 건 너무 쉽죠. 하긴 여러분 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 했죠. 예를 들면 뭐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보유세인 국세인 걸 골라라. 우리 보유세 딸랑 2개 배우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었어요. 그게 실제 기출로 나왔었죠. 총론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총론은 하나 정도는 아주 기본 상식을 내죠. 문제를 보통. 사실 작년에 그 등록면허세 특별시세 아닌 거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왜? 공부할 때 아무리 몰라도 3개 정도 딱 3개 배우는데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재산세는 시군구세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이거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서비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게 하나 있겠죠. 아니 매년 보면 2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되게 쉬운 거 냅니다. 상식적으로 맞추라고.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좀 좀 심사청, 이의실청 이런 거 내는 그것도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는 막 뜬금없는 거 막 냅니다. 이 사항 어디 막 있긴 있는데 조문에 있긴 있는데 이상한 거 있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다 공부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그러니까 총론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찍어서 맞추자 이런 얘기죠. 하나는 풀어서 맞추고 하나는 찍어서 맞추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죠. 둘 다 맞추면 되죠. 11번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그런 얘기죠. 몇 년? 10년이죠. 10년. 여러분 제척기간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올해 일부 개정상이죠. 일부 개정됐죠. 통폐합이 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는요 다 15년이라고 보면 돼요. 15년. 그러니까 막 사기 등 신고 안 하고 그런 게 15년이고 그런 거 빼고 나머지 그냥 그죠? 일반적인 거 빼면 나머지 10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15년이야. 왜? 걔는 길게 가죠. 왜 길게 가겠어? 상속증여는 무상승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공짜로 넘어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길게.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국세지방세는요. 제척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사기 등 그럼 몇 년? 네. 사기 등 부정한 행위 그러면 10년. 얘가 왜 10년이겠어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길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도세 다운계약서 써주셨어. 그죠? 그럼 써준 날로부터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죠. 왜? 10년 안에는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수 나쁘게 9년 하고도 한참 전에 10년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그때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고치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죽는 거 내야죠. 그죠? 그게 10년. 무신고는 7년. 뭐 간단하죠. 무신고는 7년. 그리고 기타 5년이에요. 기타가 5년. 그래서 우리 그 보시면 그 취득세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면 내용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기간 나오잖아요. 그럼 다 몇 년이라고.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막 그래요. 그죠? 거의 다 5년 이내. 재산세도 보면 과밀억제 공장 신증서의 경우 5배 몇 년간, 5년간. 취득세도 보면 취득 후 5년 안에 얘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부 다 기간이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5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요. 왜요? 제척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추가로 과세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내, 5년 이내 이러는 거예요. 기간이 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뭐라 있어요? 무신고는 다 7년인데 취득세의 경우 예외가 있다. 취득세. 언제? 상속이나 증여. 아니면 뭘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얘가 이걸 뭘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몇 년? 10년. 이걸 길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것도 그냥 얘는 10년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가. 왜요? 뭘 받았다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무상승계를 취득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도 길게 가고 취득세도 어떻게? 7년이 아니라 신고 안 하면 10년으로 가는 거고 명의신탁은 왜 10년으로 가겠어요?
얘는 실명제 위반한 거잖아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몰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걸리면 10년 안에는 과세할 수 있다 해서 요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제적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개정상이니까. 그러면 12번은 틀렸죠. 왜?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지방소득세가 신고잖아. 그럼 무신고라는 얘기잖아. 그럼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 뭐 이길 거 없는 거죠. 13번은 상속세, 재산세, 부가가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조세이다. 틀렸죠? 왜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선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올해 개정사항 기억하셔야 되죠. 증여세 물납 폐지됐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된다는 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얘는 뭐 알고 하는 게 무조건 알고 있어요. 왜? 기본사항, 개정사항은 영순이다.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은 폐지가 됐지만 뭐는 폐지가 안 됐어요? 분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14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담보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동가상금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해세라는 거죠. 당해세. 이 당해세는 그 해당, 그죠? 그 보시면 뭐라고요? 당의 재산에 부과된,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뭐라고 한다? 당해세 그래요. 이 당해세는 부가주의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 부가주의 조세가 여기에 해당돼요. 신고납부조세에 해당사항 없어요. 당해세는. 그러니까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는 이거죠. 그게 물어보는 게. 배당할 때 그런 거 있죠? 일반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조세 채권이 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낙찰돼서 경매나 해서 낙찰돼서 배당을 할 때 순서 물어보는 거죠. 순서. 그럼 항상 일단 뭐가 우선이야? 얘가 우선이에요. 세금을 먼저 띱니다. 배당을 해줘. 근데 얘가 얘보다 먼저 뭐가 돼 있다.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등기가 먼저 돼 있어. 세금, 그러니까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얘가 먼저 이미 설정돼 있다. 그럼 뭘 먼저 배당해요? 당연히 얘부터 해주겠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얘가 먼저 설정돼 있음에도 항상 얘네보다 우선인 조세, 그게 뭐다? 당해세입니다. 당해세의 의미는 그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해서 부가주의 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국세 중에 부가주의 조세가 뭐 있어요? 과세권자 결정에서 확정된 조세? 그 말하는 거죠?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 조세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신고납부조세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당해세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부가주의 조세,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확정된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재산세는 당해세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얘가 있는 게 있죠. 재산세는 고지서에 재산세 하나만 나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뭐 같이 나가잖아요. 병지고지세 뭐, 그죠? 재산세 나가고, 뭐 지방교육세, 지역전시설세, 토탈 얼마, 이렇게 나가면 배당할 때 얘만 배당하진 않을 거 아니야. 고지서 한 장에 같이 나갔으니까 이 전체를 다 같이 배당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뭐 지방교육세와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도 뭐에 들어갈 수 있다? 당해세 들어가겠죠. 본인이 아니게. 왜?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방교육세는 만약에 당해세란 말이 언급이 되면 조심할 게 그냥 지방교육세는 당해세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취득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야 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맨날 이거 아니, 이거 뭐, 물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닌 걸 골라, 해당되는 걸 골라라. 얘는 지금 뭐래요? 여기 모두 해당된다 그랬죠? 아닌 거 있죠. 뭐 양도세는 해당 없죠. 여기 있어요. 그죠? 얘는 신고납부조세. 그죠? 나머지 4개가 당해세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보겠습니다. 3번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오죠. 1번 콘도미니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회원권, 지목이 접종지인 토지, 승마회원권 모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의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 그렇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는 뭐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양도세. 그죠? 이게 뭐, 그죠? 이게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이때 당시 정답이 2번이었는데 답은 4번 썼다고. 이걸만 있었죠. 뭐, 잡종지인 이걸 썼다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여기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기 됐어요. 이거는요, 양도세에서 엄청 중요하죠.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양도세 과세 대상 물어볼 때마다 나오죠. 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양도세는 등기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얘는 뭐다?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양도세 엄청 중요한 게 답 2번인데 얘 썼다니까요. 얘 껄쩍지근하다겠죠. 왜? 그냥 토지 그랬으면 이건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뭐 지목이 잡종지 그러니까 하긴 잡종지가 뭐 이렇게 해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럼 의심이 가면 얘를 써야죠. 그잖아요. 답은 얘인데 얘가 걸린대. 아니 걸리면 얘를 써야 돼. 답은 하나만 써. 제가 확실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틀립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름을 하지 마야 돼요. 이건 몰라 틀린 게 아니라 아는데 잘못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써서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 수강생 중에서. 그 재수생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다 4번 쓴 거예요. 그러면 그분 중에 하나 차이로 떠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막말로 지난 일이지만 이거 실수 안 했으면 합격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 큽니다. 왜? 당락이 결정돼요. 당락이. 하나가.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려서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라 뻔히 아는 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지문 아니라고 그랬죠. 다 본 지문이라니까. 근데 이걸 완벽하게 못 맞추잖아. 봤는데 못 맞추는 거죠. 봤으면 다 맞춰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근데 장담하니 이거 보긴 다 본 건데 이거 다시 풀어보면 다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남은 기간에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1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해당 안 되는 건 뭐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2번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임무, 항공기, 선박, 광학권, 어공, 골프용, 콘대, 등 이거다. 그죠? 이 대상은 외울 건 없지만 부동산이죠. 토지, 그다음 뭐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임모, 그리고 골콘, 승종료 이렇게 있죠. 이건 굳이 왜 그랬다고 하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디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광어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뭐 이렇게 노래 했었죠. 그렇죠? 광어를 먹으려면 항구에 가서 사는 항구 이름이 차기선이래.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광어버섯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이번엔 뭐 대상이죠. 맞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그 4번까지 볼게요. 3번, 1번,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 자,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은 취득이 됩니까? 되죠? 건축물의 건축, 내야 되고, 증여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내야죠. 매매에 의한 특허권 취득, 얘는 아니죠. 매매는 맞는데,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 그게 아니죠.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뭐 가액 증가 이 모두는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으로 본령 안 본령 구분할 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 및 주문의 건조나 선박은 원시 취득이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반대로 뭐 승계 취득이 하나여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보면 원시취득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또요, 그래, 얘는 원시취득 과세 안 하지 하고 읽었는데, 이거 맞았다고 하고 넘어간다니까? 원시취득까지 읽고, 하고 넘어가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 그죠? 승계취득이 하나야, 납세입니다. 그래야지. 자, 여기까지 하고, 하다가 취득 형태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갔습니다.